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31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으로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잔디밭 분수대 광장 거기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도 지금 삼수를 하는 것이죠. 대선 삼수입니다. 2012년에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그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던 중에 중도에 사퇴를 했습니다. 본선에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대권에 도전을 했었죠. 두 번째는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 그때 국민의당 대표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21.42% 득표를 해서 이 문재인, 홍준표에 의해서 3위를 차지했었죠. 최근 들어서 대선 출마를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제 대구에서 본인이 왜 대선에 출마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나름대로 내놨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영화 제목을 따서 이번 대선은 놈 대선이다.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추한 놈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철수가 대선판에 등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까? 그것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 관심사죠. 자, 안철수 최근에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양자 가상 대결을 많이 벌였죠. 홍준표 대 이재명 또는 윤석열 대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벌였는데 갤럽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처음으로 사자 가상 대결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도 넣고 정의당 심상정도 넣었었죠. 그때 안철수가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갤럽 조사에는 이렇습니다. 그때 이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을 넣었을 경우와 홍준표를 넣었을 경우가 있는데 윤석열을 넣었을 경우에 이재명 34, 윤석열 31, 안철수 9%, 상당히 많이 받죠. 심상정 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국민의힘 홍준표가 나섰을 때 이재명 33, 홍준표 30, 안철수 10%. 상당히 10%대 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상정 8%. 자, 그런데 요즘 여론조사가 좀 들쑥날쑥하죠. 2주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8일 전이죠. 8일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서 발표한 여론조사는 약간 또 결이 다릅니다. 이재명이 33.9, 윤석열이 31.5, 여기서는 심상정이 앞섭니다. 정의당 심상정이 4.5, 안철수는 2.8, 그리고 이 홍준표가 나섰을 때 이재명 34.2, 홍준표 28.1, 심상정 5.9, 안철수 3.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다음 대선이 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가 받는 이 정도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대선 결과에 특히 안철수는 지금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득표 활동을 계속 벌일 거고 또 제3지대 본인은 지금 안철수는 왜 우리가 계속 제3지대냐 하지만은 이 중도층 그러니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죠. 비호감도가 높아서 이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당층, 아직 어디 표줄 것을 결정을 하지 못한 무당층이 과거 대선 때 D-4개월일 때는 한 10% 초반 정도가 아직 선택을 못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최근에는 지금 4개월 남겨뒀는데 최근에는 거의 25%까지 워낙 여야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찍을 사람은 결정을 못했다. 그러니 안철수가 그 공간을 파고들 여지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부터 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그 표박 가르를 하면은 안철수의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야 사이에 전부 실망을 느낀 유권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철수의 어떻게 보면은 공략 타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특히 지금은 중도층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안철수의 지지층은 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안철수의 지지층은 아마 2017년 대선 때도 그런 성향을 보였을 겁니다. 지지층은 주로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와
보수 쪽이 좀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안철수 지지층은.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안철수 지지층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겹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과 합당을 약속을 했었죠. 합당까지 약속을 한, 그러니 보수 진영으로 그때부터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오세훈 후보와 후보 단일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을 위해서 선거운동까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의 지금 지지층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갤럽에서 나온 것이나 KSOI에서 나온 이 안철수 지지층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상당 부분 겹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민의힘은 이 비상에 걸려야 됩니다. 이 안철수가 출마를 해서 일정 부분 득표를 해가면은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 근거 없는 자신감, 여기에 좀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철수는 우리와 단일화를 한다. 그런데 이때 단일화는 안철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수 103명 대 3명,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홍준표 30%대 나오는데 이 안철수는 9%대나 10%대, 아니면은 다른 조사에서는 거의 3%대 이렇게 나오니 그때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단일화를 하고 안철수 당신은 그냥 불쏘시개 해라, 이 단일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쪽도 그것을 아는 것이죠. 이 단일화는 불쏘시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쪽은 지금 완주 의지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캠프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계속 삼지대냐? 우리도 일지대가 될 수 있다. 중도층이 지금 많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일지대를 지향을 하면서 대선 끝까지 간다. 이런 분위기가 안철수 캠프에 많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 이야기하는 것은 또 불쏘시개 하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죠.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10년 전에 박원순에게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과 2012년 대선 때 단일화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오세훈 단일화에서 진 이후에 오세훈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준석 체제가 들어서면서 합당도 무산되고 완전히 이준석이 아주 무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단일화를 하면은, 그러면은 안철수의 정치는 뭐냐? 안철수는 그냥 항상 불쏘시기만 하고 마는 거냐? 이런 이 분위기가 안철수 주변에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상황에서 더욱더 단일화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준석, 김종인 리스크죠. 이준석은 안철수와 아주 악연이 깊습니다. 선거에서 2번이나 패배하고 나서 사석에서 안철수를 욕설을 했다가, 안철수에게 욕설을 했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지금 이준석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고 미리 입도 선매를 한 김종인도 안철수와 상당히 악연이 깊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안철수의 멘토 이렇게 불렸지만, 안철수가 호락호락하지 않자 돌아서서 그 다음부터는 안철수를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죠. 지난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 김종인이 안철수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안철수와 김종인, 안철수와 이준석 완전히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고, 이준석이 당 대표를 맡고 있고, 김종인이 만약에 홍준표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은 이 후보 단일화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준석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본인의 사적인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안철수를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죠. 안철수가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추한 놈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 이준석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철수도 그 놈이다 이렇게까지 거의 막말을 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안철수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와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 지도자들은 고생한다. 자, 안철수와 결별한 지도자, 이 문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안철수와 협상을 하면서 안철수에게 당 대표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안 됐을 거다. 안철수하고 결별을 하기 잘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통합을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안철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조롱을 하는 그런 지금 이준석 계속 사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되는 쪽으로 모인다. 자, 후보 단일화 안 해도 국민의힘 되는 쪽으로 다 모인다. 안철수는 그때 되면 거의 뭐 출마해도 도태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불과 2017년 대선 때 그러지 않았죠.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홍준표가 나가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나갔는데 뭐 한쪽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갈라졌죠. 20% 중반대로 다 갈라지고 나니 이 41%를 받은 문재인이 당선된 겁니다. 양쪽이 갈라지니까. 만약에 그때 두 사람 홍준표, 윤석열이 합쳤으면은 이겼을 수도 있죠. 물론 뭐 산술적으로 투표라는 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아니지만 1 더하기 1이 뭐 한 1.78 정도 돼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갈라졌기 때문에 졌죠.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이준석은 결국은 되는 쪽으로 모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본인 사감이 잔뜩 들어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준석은 김종인을 무슨 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입덕선배했죠.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김종인에게 뭐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김종인에게 진상품을 맡기든지 조공을 바치든지 해서 합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은 나중에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을 지금 월권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 자, 어쨌든 이런 월권의 결과가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이 선거 캠프에 위치하게 되면은 후보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어서 안철수와 같이 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정권 교체에 실패하는 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후보가 결정되면은 이 단일화 협상은 후보 중심으로 추진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 대표로 있는 이준석이 재뿌리기를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뭐 후보 단일화 뭐 할 필요 없어. 그 전에도 막 그런 이야기 했죠. 서울시장 선거 때도. 뭐 무조건 이긴다. 뭐 3자 구도 필성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쪽으로 또 분위기를 몰고 가게 되면은 서로 캠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캠프 일부에서는 아니다. 단일화를 해야지 이긴다. 그런데 이 총괄선대위원장의 당대표는 단일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갈등이 일어나면서 소모전, 쓸데없는 소모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 추진 문제로 대선 캠프가 4번 5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김종인도 최근까지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종인 이미 대선을 포기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조롱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홍준표가 또 도사 나타났었네. 이 이야기를 했죠. 김종인에게. 그런데 그때 김종인에게 안철수에 대해서 물으니 안철수는 이미 대선 포기 선언한 사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본인을 계속 배척하는데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새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중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를 보려고 하겠죠. 지금 중도층이 많고 또 특히 이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뭐 기소가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여건이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에 빠져서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또 그 상황에서 또 후보 교체론이 안 되더라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진보 쪽에서 좀 합리적인 진보 유권자 이쪽에서 안철수에게 쏠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안철수가 김동연과 중도 단일화를 오히려 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대선판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데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 정권 교체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일화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통일시키자, 국민의힘 후보를 내세우자. 안철수는 나중에 선거 지원을 해주고 뭐 그 다음에 차기를 바라든지 노리든지, 자, 그런 구도가 지금 그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단일화 이야기입니다. 단일화 이야기. 그 이준석, 김종인 그 라인은 빼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기 어렵죠. 이준석, 김종인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이 건재해서 그대로 나가면은 이재명, 그 심상정은 항상 나와서 일정 부분 그 정의당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변수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세 번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따로 출마를 하면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게 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 건재를 하게 되면은 서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이재명이 추락을 해도 안철수 쪽에 상당 부분 표가 가면은 또 이 국민의힘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됐다고 해서 뭐 완주하는 안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죠. 아니,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의 대선 주자인데, 정당의 대권 주자인데, 왜 당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왜 당신이 나왔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때는 이준석 책임론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에 이것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구도가 된다면은, 첫 번째 기회는 그거였죠.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합당을 사실상 합의를 했는데, 그때 김종인 또 이준석이 6월 11일 날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합당이 거의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합당이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그것도 거의 이준석의 사감이 많이 작용을 했고, 이준석의 멘토인 김종인의 사감이 작용을 해서 합당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이 됐으면 지금 안철수가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었겠죠. 그러면은 뭐 윤석열 안철수 대결 구도가 되든지,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대결 구도가 되면은 훨씬 더 컨벤션 효과도 일어나고 시너지가 일어났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이 후보 단일화라도 해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 안철수가 따로 가면서 일정 부분 이 중도층을 흡수를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은, 그러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는 인물이 이준석, 김종인, 이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다른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이,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이 일단 상황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상황을 장악을 해서,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항상 정권을 요구를 하고 좀 독선적으로 가기 때문에 캠퍼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대선 캠퍼를 완전히 본인이 장악을 해서 지고 흔들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카드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최소화시켜야 되죠. 최소화시키고 후보가 당을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지 이 안철수가 독자 출마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없앨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복근의 대들보였습니다.